자, 그 다음에 1차 부등식의 활용인데, 여기 활용은 보통 이제 실생활의 그 활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요 활용이라는 단어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도 1차 방정식 할 때 나왔었고, 부등식 할 때도 나왔었고, 지금도 나오고, 그리고 뒤에서 또 나올 거고, 중3 때도 활용이라는 게 또 있어. 2차 방정식이나 뭐 2차 함수의 활용 뭐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어쨌든 활용은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그 단원들의 그 패턴은 다 똑같아. 그냥 다 똑같이 생각하면 돼. 일단 순서가 있지. 문제를 읽고 나서 그 상황에 맞게 일단 미지수를 먼저 설정을 해야 돼. 지금 같은 경우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미지수가 보통 하나, x 하나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뭐 x라든지 그냥 y라든지 아니면 a나 b나 이렇게 하나만 이제 설정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이제 그 상황에 맞는 식을 세우는 거지.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이 부분이지. 식 세우는 게 제일 어려워. 그래서 요것만 할 줄 알면 식을 세우고 나서 푸는 거는 쉽잖아. 그지? 푸는 건 쉽기 때문에 식 세우는 것만 조금 이제 신경 써서 해주면 되고, 그 다음 식 세우고 나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해를 구하는 거지. 그지? 이걸 만족하는 x 값의 범위를 찾아주면 그게 이제 답이 되겠지. 그래서 패턴은 항상 이래. 요거랑 똑같아. 미지수 세우고 식 세우고 그 다음 풀어주는 거. 됐지?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조건에 만족하는 문제에 맞는 그 해를 우리가 구해주면 그게 끝인데, 뭐 예를 하나만 밑에 그 보면 1번 잠깐 보면 이건 좀 간단한 예시인데, 자, 문구점에서 볼펜과 연필을 합해서 15자루를 사서 포장해서 선물하려고 한대. 볼펜 한 자루의 가격이 900원이고 연필은 400원, 포장비가 1100원일 때 총 가격이 10,0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볼펜을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는지를 구하래.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는 보통 우리가 미지수를 뭐라고 놓을 거야? 뭐를 미지수로 놓을 거야? 뭐를? 볼펜의? 그치? 볼펜의 개수지. 볼펜의 개수를 보통 우리가 x라고 두겠지. 그럼 연필은 몇 개야? 자, 부등식이기 때문에 미지수는 하나만 사용을 할 거야. 오케이? 근데 둘이 합쳐서 몇 개를 살 거래? 15자루 산다 했으니까 15-x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맞지?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에 대해서 식을 세워주면 되는데, 볼펜 한 자루는 900원이라서 이제 x개를 사면 900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연필은 400원이니까 한 자루에 400 곱하기 15-x 에다가 포장까지 할 거야. 1100원까지 추가해서 얘가 10,000원 이하가 되면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지. 맞지? 그럼 식 세운 건 끝났지. 이제 풀어주기만 하면 돼. 그럼 일단 공이 좀 많으니까 공 2개씩을 다 약분을 해서 계산을 좀 하면 9x에 이거 분배하면 60-4x 그다음 플러스 11 얘가 100 이하다라고 해서 풀어주면 5x 그 다음에 얘가 71이니까 넘기면 29인가? 맞지? 그래서 x는 5로 나눠주면 5분의 29가 되겠지. 대략 이건 5점 얼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최대 몇 자루까지 살 수 있다는 거야? 5자루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됐지? 그래서 그냥 이런 패턴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근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식을 세울 때 좀 생각을 깊게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좀 나올 텐데, 자, 일단 여러 가지 중에서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수에 대한 문제라고 해서 보통 이제 지금처럼 이제 연속하는 세 정수라는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그냥 연속하는 세 정수라고 생각하면 그냥 순서대로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 물론 이렇게 해도 풀리긴 하는데, 근데 식이 조금 좀 더럽지, 그지? 그러니까 더럽다기보다는 이거보다 좀 더 쉬운 식이 있어. 여기서 이제 연속하는 세 정수라고 했으니까 가운데를 내가 x라고 두면 앞에 게 x-1이고 뒤에 게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걸 다 더하거나 아니면 곱했을 때
좀 더 위에 거보다 간단한 식이 나온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연속하는 세 정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x라고 두고 앞에 뒤에 1을 한 번씩 빼주고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워주면 되고, 마찬가지 연속하는 세 짝수 또는 홀수라고 나왔는데, 짝수나 홀수가 연속한다는 건 이제 두 칸씩 이제 건너뛴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x로 두고 양옆에 이제 2를 한번 빼주고 더해주고 그렇게 해서 식을 세워주면 좀 더 편하게 이제 계산할 수 있어. 맞지? 그 다음에 밑에 가격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이건 기본적으로 이익이라는 건 당연히 판매가에서 뭘 빼야 돼? 그치? 원가를 빼는 거지, 그치? 원가를 빼서 계산을 하는 걸 우리가 이익이라고 하잖아. 맞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볼펜이 아니라 이 분필을 파는 그런 뭐 사장이야. 분필을 파는 그냥 그 저 업체 사장이라고 생각해 볼게. 이 분필 하나 만드는데 100원 든대. 하나 만드는데 재료비랑 뭐 인건비 다 합쳐서 100원의 그 금액이 든대. 하나 만드는데. 그럼 내가 이거를 100원에 팔면 당연히 이익이 없잖아. 그지? 난 그냥 봉사만 하는 거잖아. 오히려 적자지, 적자. 그지? 오히려 더 손해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는 요 100원에다가 여기다가 난 이걸 좀 얹어서 한 300원을 더 할 거야. 그래서 판매가를 한 400원으로 이제 할 거야. 판매가를 400원으로. 그러면 나한테 순수익은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300원이 되겠지, 그지? 원가가 이제 100원. 원가라는 게 말 그대로 이거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지. 물론 만드는 데만 드는 게 아니라 만들고 이걸 또 옮겨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옮기려면 또 차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뭐 기름값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 그지? 교통비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을 다 합친 걸 그냥 원가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생각해갖고 내가 이제 순이익까지 얹어서 판매가가 결정이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이익이라는 거는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가 A1인 상품에 B%의 이익을 붙인 가격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퍼센트에 대한 가격인데 요거는 좀 이게 외우고 있어야 돼. 중요한 내용이야. 만약에 내가 100원짜리 분필을 좀 가격을 인상을 하려고 해. 가격을 올려서 팔 거야. 몇 퍼센트 올릴 거냐면 그냥 단순히 플러스 300원 이런 게 아니라 퍼센트로 올릴 거거든. 내가 얘를 한 30% 가격을 인상한다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얼마야? 30% 인상된 가격은? 100분의 100분의 30원? 그러니까 30%가 인상된 가격은 130원이야. 오케이?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100원이 원래 있었지, 그지? 원래 100원에 팔고 있었잖아, 그지? 그럼 이 100원에 대한 30%는 얼마야? 100 곱하기 100분의 30이라고 쓰면 되지.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30원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100원에 대한 30%가 30원이잖아. 그만큼을 올린다는 얘기야, 플러스해서. 됐니? 그래서 130원이라는 가격이 나온 건데, 근데 이거를 매번 이런 식으로 해서 더하기가 좀 이제 빡시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여기서 내가 이거를 100으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지. 그치? 이걸 다시 분배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맞지? 그래서 앞으로 너네들은 30% 인상된 가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원래 가격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그 퍼센트를 써주면 돼. 그러면 이게 이 계산 결과 값이 30% 인상된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돼. 만약에 2,500원이라는 어떤 그 물건의 그 가격에 내가 이걸 마찬가지 30%를 올린다고 해볼게. 이 가격을 30% 올려서 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뭘 곱하면 되는 거야? 1 플러스 100분의 30을 그냥 곱하면 돼. 그래서 요걸 계산해서 나온 결과가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30% 인상된 가격. 자, 그럼 요 계산하면 얼마야? 100분의 100이니까 100분의 130이라고 쓸 수 있나?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지? 그래서 100 두 개 깔 수 있고 25 곱하기 130을 하면 뭔가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요게 이제 이 가격이 30% 올린 가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지? 그럼 30% 내린 가격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여기를 뭘로만 바꾸면 돼? 마이너스로만 바꾸면 되지. 30%를 줄였으니까. 이해하지? 그래서 이게 이제 30%로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좀, 너네가 이제 활용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X%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아니면 뭐 2X%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문자로. 그럴 때는 이제, 원래 가격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X를 그냥 곱해서 인상된 가격이다라고 해주면 돼. 이해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알고 있어야 하고, 자, 다음 4번 같은 거 하나 볼까? 자, 어떤 짝수를 6배 해서 10을 빼면 이 수의 4배에서 1을 뺀 수보다 작대. 자, 해볼게. 그러면 그 어떤 짝수를 뭐라고 하면 돼? 그치. 어짝을 x라고 할게. 그럼 요거에 6배 해서 10을 빼면 이 수의 4배에서 1을 뺀 수보다 작다라고 나온 거잖아. 맞지? 자, 이를 만족시키는 짝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하래. 자, 계산하면 되지, 이제. 식 세웠으니까 이제 1차 부등식 풀어주면 2x는 넘기면 9가 되면서 x는 2분의 9가 되겠지, 그지? 이건 대충 4점 얼마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짝수는 뭐야? 4겠지, 4. 이해하지? 식만 잘 세우면 나머지는 엄청 쉬워. 자, 그 다음은 도형에 대한 문제라고 해서 일단 삼각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일단 삼각형 같은 경우는 우리 그거 있잖아.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하지. 그치?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했을 때 그 삼각형이 결정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되냐면, A, B, C 이렇게 어떤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되냐면, 한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어때야 돼? 짧아야 돼. 그래야 무조건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어. 그냥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A라고 해볼게. 그리고 이 길이가 B라고 해보자. 그리고 이 길이가 C라고 해볼게.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는 BC의 합이 A랑 똑같지? 지금 그림에서는. 그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를 이쪽에 붙이고 얘를 이쪽에 붙인다고 하면 이 둘이 만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절대로. 만날 수 있으려면 요걸 그냥 여기다 딱 붙일 때 만날 수 있잖아. 그건 삼각형이 아니니까. 맞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올라간 상태면 이제 둘이 만날 수가 없다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같아도 안 돼. 그러니까 요 두 놈의 합이 얘보다 더 길어야 만날 수 있겠지. 요걸 이렇게 세웠을 때. 맞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똑같아. 어떤 한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짧아야 되고, 마찬가지 B도 A 플러스 C보다 짧아야 되고, C도 A 플러스 B보다 짧아야 돼.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이 두 변의 차보다는 또 커야 돼. 요게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마찬가지야. A 빼기 C의 절대값보단 크고, 마찬가지 A 빼기 B의 절대값보단 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세 변의 길이가 다 이거를 각각 만족을 해야 되거든. 다 만족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다 일일이 하나씩 다 하는 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보통 우리가 뭘 찾냐면, 여기서 가장 긴 변 있지. 가장 긴 변이 이걸 만족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만족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오케이? 왜냐면 가장 긴데 나머지 두 개 더해서 더한 거보다 짧으면 나머지들은 해보다 만나잖아. 얘가 제일 긴데. 그치? 그래서 요거 그 가장 긴 거 하나 찾아서 그거 가지고 요거를 이제 요거 만족하는 그 경우를 찾아주면 돼. 됐지? 자, 그 다음에 뭐 도형의 둘레의 길이 또는 넓이가 A 이상이다 라는 거는 뭐 그냥 그러니까 둘레 못 구하는 사람 없잖아. 그치? 넓이 못 구하는 사람 없고. 그치? 그래서 그거 계산해서 뭐 A 이상이다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7번 같은 것도 한번 볼게. 아랫변의 길이가 10이고 높이가 6인 사다리꼴이 있대.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대충 그려. 아랫변 얼마? 10. 높이는? 높이 6이래. 이렇게. 그리고 넓이가 얼마래? 45 이상이 되게 하려고 한대. 그러려면 윗변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되냐? 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데, 그럼 윗변을 뭐라고 두면 돼? 그렇지, x라고 두면 되지. 그럼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이게 넓이인데 얘가 45 이상이 된다 했으니까 그냥 45 이상 이렇게 쓰면 끝이지. 맞지? 그러면 이 약분하면 3이고 3 약분하면 여기 15 나오니까 결국 x 플러스 10은 15 이상 해서 10까지 이항하면 x는 5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윗변의 길이가 5 이상이 돼야 넓이가 45 이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해하지? 쉽지? 아니야? 아니 쉬워? 쉽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나왔지. 거리와 속력, 시간, 거속시에 대한 문제인데, 자 이거는 너네가 이것도 중학교 1학년 때 하긴 했었지. 거리는 뭐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그래서 거속시라고 외우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이 거속시라는 거 하나만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만약에 속력을 구할 거라면 뭐라고 하면 돼? 양변을 시간으로 나눠서 시간분의 거리다 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지. 그리고 마찬가지 시간을 구하고 싶으면 뭘로 나눠주면 돼 여기서? 속력으로 나눠주면 되지. 그래서 속력분의 거리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거 하나만 외우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이걸 이제 나눠주고 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외우는 사람도 있어. 여기가 거리고 여기가 속력 그 다음 시간 이렇게. 그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지.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이렇게. 오케이? 뭐 이렇게 외워도 되고, 그렇지? 아무튼 요거는 굉장히 이게 뭐 공식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이거에 대한 그 유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는 좀 여러 가지로 많이 풀어봐야 돼. 유형이 진짜 이 거속시에 대한 유형은 진짜 많아. 자 일단 10번 예를 들어 좀 보면 자 A 지점에서 20km 떨어져 있는 B 지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뭐래? 자 처음에는 시속 4km로 걷다가 도중에 5km로 좀 빨리 걸어서 4시간 30분 이내에 B 지점에 도착하려고 한대. 이때 시속 5km로 걸은 거리가 몇 이상이 되는지를 구하래. 그러면 이렇게 쭉 4km로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5km로 좀 빨리 갔다는 거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건 5km로 걸은 거리를 찾고 있는 거니까 이 거리를 뭐라고 두면 돼? 얘를 x라고 두면 돼. x 킬로미터. 그럼 당연히 얘는 뭐겠어? 그치? 20-x 킬로미터 뭐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그리고 지금 이제 4시간 30분 이내라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시간에 대한 식을 세우면 되겠지. 됐어? 4시간 30분 이내에 도달하려고 한다 라고 했으니까 시간에 대한 식을 세우면 돼. 근데 시간은 뭐분의 뭐라고? 속력분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걸린 시간하고 이거 걸린 시간의 합이 4시간 반 이하이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야? 4분의 20-x 아니야? 그치? 여기는 4km로 걸었으니까 시속 4km로 그치? 그 다음 여기는 뭐라 쓰면 돼 그러면? 5분의 x라고 쓰면 되지. 맞지? 그러니까 요 4분의 20-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 5분의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되겠지. 그래서 이 둘을 합친 게 4시간 30분이니까 4 플러스 2분의 1 이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지? 그럼 이거 계산, 그러니까 식 세웠으니까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뭐 곱하는 게 좋을까? 20 곱할까? 20 곱하면 여기에 5 남으니까 100-5x 그 다음 더하기 4x 그 다음에 20 곱하니까 80에다가 플러스 10이잖아. 마이너스 x 그 다음 넘기면 얘 90에다가 넘기면 마이너스 10이잖아. 그래서 x 값은 10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5km로 걸은 거리는 10km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하지? 이런 건 좀 그래도 쉬운 편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농도에 대한 문제. 자, 이 농도도 마찬가지 공식이 있지. 공식 두 가지가 있어. 말 그대로 농도를 물어보는 공식이 있고, 그 다음 소금의 양을 물어보는 공식이 있는데, 자, 농도 공식은 뭐야? 뭐 분의 뭐야?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지. 맞지? 보통 퍼센트로 얘기를 하니까 농도는. 그래서 요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여기서 마찬가지 이걸 정리해서 소금의 양에 대한 공식이 또 하나 나오지. 이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렇게. 뭐 소금물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아니면 라면 스프 같은 거 있잖아. 라면, 그지? 라면의 농도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설탕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자,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소금의 양의 공식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일단 둘 다 알긴 해야 되는데 이거보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건 사실 이걸 많이 사용할 거야. 알았지? 그래서 자, 이거에 대한 문제 마찬가지 예시를 좀 풀어볼게. 이 농도에 관한 문제도 사실 좀 유형이 꽤 있어. 물론 거석시보다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것도 유형이 꽤 있다. 근데 좀 패턴이 다 비슷비슷해. 나오는 패턴이. 그래서 몇 번 풀어보다 보면 어느 정도 패턴이 좀 보일 거야. 자, 이 13번도 보면 160g에 40g의 소금을 넣었대. 그럼 소금물은 총 얼마야? 물 160g에다가 소금 40g 넣었으니까 소금물은 말 그대로 소금하고 물을 합친 거니까 몇 g이야? 총 200g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이거에 대한 농도가 13%인 소금물을 섞어서 농도가 15% 이하인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대. 오케이? 이때 13% 소금물은 몇 g 이상 섞어야 되는지를 구하래. 그러면 여기서 13% 농도가 13%인 소금물의 양을 X라고 두면 되겠지. 우리가 찾고 있는 게 이거니까. 맞지?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소금의 양으로 한번 해볼게. 일단 지금 200g이 있는 게 하나 있지. 맞지? 200g 하나 있잖아. 160g 물에다가 40g의 소금을 섞어서 만든 거. 일단 이거 40g이잖아. 맞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섞었어. 농도가 13%인 소금물을 Xg만큼 섞었지. 얼마 섞었는지 모르고. 맞지? 그렇게 했더니 뭐가 되는 거야? 농도가 15%인 소금물. 자, 이거는 13%지. 15%인 소금물, 15% 이하인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대. 오케이? 그럼 당연히 이건 소금물의 양이 얼마겠어? 소금물의 양은? 앞에 거 소금물의 양이 얼마야? 200. 얘는? 그럼 얼마? 200. 응, 그치? 응. 이렇게. 맞지? 이렇게 만들 건데. 근데 이걸 농도로 식을 세우지 않고 보통 소금의 양으로 식을 많이 세워. 그래서 이걸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소금의 양으로 한번 세워볼게. 자, 일단 얘는 소금의 양 정확히 알지? 40g. 그 다음 얘의 소금의 양을 구해야 돼. 이거의 소금의 양. 자, 그럼 이거의 소금의 양은 공식이 100분의 농도 13% 그지?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니까 X라고 쓸 수 있지. 됐어? 그리고 마찬가지 이거의 소금의 양도 한번 구해볼게. 어떻게 돼? 100분의 농도 15에다가 소금물의 양은 X 플러스 200이지. 됐어? 그럼 이걸로 그냥 식을 세우면 돼. 그럼 앞에서 40g 정확하게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X에 관한 식으로 나오겠지. 소금의 양이. 그럼 이거 둘이 합친 소금의 양은 얘 소금의 양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지 당연히. 맞지? 그래서 이걸로 식을 세운 거지.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운 거야.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식을 이제 풀어주면 되지. 됐니?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 곱할까? 100 4000 더하기 13x는 15x 더하기 3000 나오네. 15x 넘기면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4000 넘기면 마이너스 1000 x는 500 이상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그래서 500g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지.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자,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자,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 그러니까 뭐 이것도 되게 유형이 좀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지. 너네 뭐 집 앞에 문방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걸어가면 그러니까 좀 차 타고 좀 가면, 뭐 이마트에서 좀 싸게 파는 뭐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 앞에 문방구에서 어떤 분필이래. 연필이 만약에 500원이라고 하면 한 자루에. 그 이마트에 가서 거기에서 똑같은 연필이 걔 같은 경우는 한 430원 정도 된대. 그럼 얘가 더 싸긴 하잖아. 그치? 그럼 요거를 사는 게 더 좋긴 한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단점이 좀 멀리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 교통비까지 이제 우리가 포함을 시켜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은
뭐 내가 몇 자루 이상을 샀을 때 여기에서 사는 게 더 유리한지를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온다는 거지. 어떤 게 더 유리한가 이런 거. 맞지? 아니면은 이제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오지. 그 뭐냐 그거. 그지? 어떤 뭐 놀이공원에 입장하는 거. 놀이공원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한 몇 명을 한 23명 정도가 입장을 할 건데 이제 23명이 아니라 우리 인원수는 지금 몰라. X명이야. 몇 명인지 몰라. 근데 이제 한 30명짜리 단체 입장권이 좀 할인을 받아. 그럼 몇 명 이상이 갔을 때 이걸 할인 받는 게 좋은지를 찾는 거지. 만약에 내가 한 5명밖에 안 가는데 30명짜리 입장권을 사는 건 미친놈이잖아. 그렇지 않아? 이게 좀 싸다고 할인된다고 해서 이걸 사는 건 또라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선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한 28명 정도 간다고 치면 얘네들이 각자 이제 28명 개별로 낱개로 사는 것보단 이게 훨씬 낫겠지. 그지? 뭐 그런 거 이제 찾는 거지. 몇 명 이상이 갔을 때 이걸 사는 게 더 유리한가. 이해하지?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16번 한번 볼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연필이네. 집 앞에 슈퍼마켓에서 한 개에 1,000원인 과자가 대형마트에서는 700원이야. 300원짜리야. 자, 그럼 대형마트에 다녀오는 왕복 교통비가 1,800원일 때 과자를 몇 개 이상 살 경우에 대형마트에서 사는 것이 유리한지 구하래. 그러면 내가 전체적인 식은 이렇게 세울 거야. 대형마트에서 사는 그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교통비까지 포함해서. 맞지? 그리고 집 앞에서 사는 슈퍼마켓에서 사는 이런 금액이 있겠지. 그러면 누구의 금액이 더 작아야 유리한 거야? 뭔 소리야? 말이 좀 이상했어. 우리가 대형마트에서 사는 게 유리한 걸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당연히 대형마트에서 사는 게 더 금액이 작아야지. 이렇게. 맞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를 찾으라는 얘기야. 그지? 그럼 대형마트. 그럼 내가 이제 이 과자의 개수를 X개라고 하면 대형마트에서 이제 사면 X개를 사면 얼마가 이제 드는 거지? 700X에다가 왕복 교통비가 1,800원이니까 이만큼의 비용이 들어가지. 대형마트는. 근데 슈퍼마켓은 얼마야? 하나당 1,000원이니까 그냥 1,000X가 들어가겠지. 얘는 교통비가 필요 없고. 맞지? 그러면 우리는 대형마트가 더 유리한 경우를 찾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지? 그럼 넘기면 얼마야? 마이너스 300X에다가 마이너스 1,800이지. 그러면 X는 600이래. 6이라는 게 나오네. 맞아. 그러니까 6개 사면 딱 똑같은 거지. 그지? 6개 샀을 때 여기랑 가격이 똑같은 거야. 그렇지. 맞지?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가는 게 낫지. 그지? 6개 가격이 똑같으면 뭐하러 멀리 갈 필요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몇 개 살 때부터? 7개 살 때부터. 그지? 7개 이상 살 때부터 대형마트를 가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지? 오케이. 그래서 요게 이제 그냥 활용이야. 근데 여기는 근데 진짜 일단 뭐 기본 활용에 대한 개념 자체는 그냥 그 패턴이 항상 똑같으니까 미지수 세우고 식 세우고 푸는 거라서 그게 어려운 건 아니고 굉장히 유형이 많아. 그래서 이건 너네가 유형을 많이 풀어봐서 완전히 좀 이렇게 익숙하게 너네 몸에 완전 체득화를 시켜야 돼. 알았지?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바로바로 알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좀 해야 돼. 알았지? 여긴 그냥 많이 풀어보는 게 장땡이야. 여기는. 알았지?